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쿠팡은 매출 7조 원을 기록하며 끊임없이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번에 동남아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훅을 인수한다는 보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투데이는 쿠팡이 동남아에 훅을 인수한다는 외신 보도를 전했는데요. 거대 포털 회사들을 상대로 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 쿠팡이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해온 OTT 업체인 훅의 자산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훅은 DC 코믹스 유명 영화와 넷플릭스보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동남아를 무대로 활동해오고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까지 뛰어들었지만 OTT 시장에서 펼쳐지는 업체 간 격렬한 경쟁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4월 말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아직 쿠팡이 말을 아끼고 있어 블룸버그 통신이 사실이란 전제하에 이야기를 해야겠는데요. 일단 쿠팡이 훅을 인수한 것은 네이버 등 거대 테크 기업들의 공세가 급물살로 타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멤버십 서비스 아마존 프라임을 통해 무료 배송 외 다양한 컨텐츠도 제공하는 아마존처럼 쿠팡도 자체 멤버십 서비스인 쿠팡 와우 이용자들에게 주는 혜택을 늘리기 위해 훅을 주목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만큼 쿠팡 와우 혜택 강화 차원에서 컨텐츠를 붙이는 것은 쿠팡 입장에서 오버액션은 아닙니다. 최근 멤버십 서비스를 공개한 네이버 역시 이커머스와 컨텐츠 관련 혜택들을 전진 배치했는데요. 이어 쿠팡은 자신들은 이커머스가 아니라 IT 정보 서비스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웹툰, 영화, K-팝 등 한류 컨텐츠를 통해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동남아 및 중국 등 메가 마켓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배달의 민족, 즉 배민은 이제 가히 공룡이라 불러도 될 만한 기업이 됐는데요. 배민의 성장에 가려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띵동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지리넷은 띵동이 배민의 동지에서 경쟁자로 성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전부터 유명 맛집 음식 배달 사업을 해온 띵동은 재빨리 서울시와 소상공인 단체 등과 손잡고 배달앱 2.0 시대를 열기로 했습니다. 제로페이 인프라를 활용해 음식점주들에게 수수료 2%만 받는 배달 음식 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각 지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에 예산을 적극 투입하는 만큼 띵동은 앱 내에서 지역 화폐를 저렴하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들은 실질적으로 10% 할인 혜택을 보게 되는데요. 회사는 음식점주들에게 수수료 부담을 덜 주는 착한 배달 앱, 외산 자본이 섞이지 않은 토종 앱이라는 강점도 10분 활용할 계획입니다. 띵동은 2013년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한 형제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한때는 의좋은 동지였습니다. 일반 음식점 배달에서 유명 맛집 음식을 배달해주는 띵동을 끌어안는 전략이었으나 우한 형제들은 2015년 띵동과 유사한 배민 라이더스를 출시하며 두 회사는 멀어지게 됩니다. 이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로 굳혀진 배달앱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은 띵동이 점유율을 늘리기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사업 확장에 욕심을 내다 실패도 했고 시행착오도 많아 2017년에는 폐업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띵동은 지자체와 협력하고 할인 혜택을 이용자들에게 돌려주고 토종 앱이라는 강점을 내세워 내년까지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SK텔레콤, KT, LG U+는 원래도 서로 경쟁이 심했는데요. 이 이동통신 3사가 현대 HCN 인수 경쟁에 모두 가세하여 한판 붙는다고 합니다. 현대 HCN은 유료 방송시장 점유율 4%를 차지하고 있는 케이블 TV 업계 5위 기업인데요. 이를 어디가 차지하냐에 따라 유료 방송 시장 순위가 요동치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조선비즈가 전한 소식에 따르면 15일 통신 3사 최고 경영자들은 기자들과 만나 현대 HCN 본 입찰에 참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현대 HCN을 인수하면 규모가 커지고 좋을 것이라고 보고 합리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으며 구현모 KT 사장은 현대 HCN을 인수하면 도심 지역 영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연회 LG U+ 부회장도 그동안 검토해본 결과 참여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통신 3사 중 한 곳이 현대 HCN을 인수하면 유료 방송 시장에서 몸집을 한껏 불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인수 결과에 따라 매물로 나와 있는 딜라이브, CNB의 매각 구도가 달라집니다. 현대 HCN을 놓친 통신사들은 시장에 남은 딜라이브와 CNB 인수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KT, LG U+, LG 헬로비전, SK 브로드밴드, T브로드 순으로 순위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만약 SK가 현대 HCN을 품으면 점유율 24.03%를 28.1%로 높여 3위에서 2위로 LG U+를 역전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최근 부동산 규제 정책이 발표됐는데요. 예상대로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서울경제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 청원글이 회자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불쌍한 서민들이 폭등하는 닭값에 치킨 한 마리를 못 먹는 것은 호식이 2마리 치킨 같은 다치킨자들의 책임입니다. 국민들은 모두 서민답게 치킨 한 마리씩을 시켜 먹는데 소위 돈 좀 있다는 자본가들이 한 번에 2마리씩 맛있는 치킨을 시켜 먹어 상대적 박탈감을 줍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은 주택을 치킨에 비유해 현 상황을 풍자했는데 다주택자를 다치킨자, 일시적 2주택자를 일시적 2치킨으로 묘사하며 조롱하는 식입니다. 청원인은 그래서 그래도 2마리의 치킨을 팔겠다면 일시적 2치킨의 경우에는 한 마리를 다 먹은 후 나머지 한 마리를 1시간 내 다 먹지 못할 시 양도세로 징벌하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집을 처분하며 새로 구매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일정 기간 내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한다는 규제를 내건 것을 비꼰 것입니다. 각종 징벌성 세금에 대해서도 풍자를 이어갔는데요. 청원인은 조정지역 내에서 감히 치킨을 2마리나 먹을 시 다리를 뜯으면 날개를 뜯으면 어깨봉을 보유세로 뜯어내 사회적 평등을 이뤄달라며 치킨을 먹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 놈이 감히 건방지게 또 치킨을 시켜 먹으면 바삭바삭한 닭껍질과 콜라 등을 취득세 명목으로 뜯어내 달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청원글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1,700여 명이 동의했지만 결국 청와대 홈페이지 관리자 측이 청원 요건에 위배된다며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현재 플라스틱은 전 세계를 괴롭히는 환경 파괴범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플라스틱을 해치 후 해결사를 찾았다는 소식입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내 연구진이 환경에 골칫거리 플라스틱을 먹어치우는 곤충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딱정벌레목의 곤충이 한 맴돌이 거저리의 유충이 분해가 매우 까다로운 폴리스타이렌을 생분해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응용환경미생물학 온라인판에 최근 게재됐는데요. 연구진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산 맴돌이 거저리의 유충이 폴리스타이렌을 먹어 질량을 줄일 수 있고 소화 후 폴리스타이렌의 분자량이 낮아지는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곤충의 유충에서 장내 균총을 분리해 폴리스타이렌을 산화시키고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죠. 이 유충에게 폴리스타이렌을 2주간 먹였을 때 장내 균총 구성에서 장내 세균이 세라티아의 비율이 6배로 늘어나 전체 균들의 33%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특이하게도 이러한 장내 균총의 경우 일반적인 곤충과 다르게 매우 간단한 종 군집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은 간단한 장내 균총 구성과 장내 균총 내의 폴리스타이렌 분해 균주를 이용해 이전까지 진행할 수 없었던 폴리스타이렌의 효과적인 분해 기술 개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했습니다. 또 연구진은 이 연구에서처럼 분리동정한 플라스틱 분해 박테리아를 이용하면 완전 분해가 어려웠던 폴리스타이렌을 생분해할 수 있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미국 정부가 온라인 수업만을 듣는 유학생들의 비자를 제한한다는 보도가 있었죠.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현지에 머물고 있는 유학생들에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소식이었을 텐데요. 디지털 타임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가을 학기에 온라인 수업만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전격 철회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자 취소 위기에 발을 동동 구르던 5만여 명의 한국인 유학생들이 일단 한숨을 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입 유학생들로 타깃을 좁혀 새 규제가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앨리슨 버로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 MIT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버로스 판사는 미 정부는 철회하는 데 합의했다며 이번 정책의 집행은 물론 결정 자체를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 단속국은 지난 6일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비이민자 F1 및 M1 비자 학생들의 미국 체류와 신규 비자 발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규정의 수정 가이드라인을 공개해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혼용하는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도 100% 온라인 수강만 선택하면 미국에서 쫓겨나며 만약 학기 도중 코로나19 사태 악화에 따라 완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미국에 머물 수 없게 됩니다.
이에 하버드대와 MIT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한 유학생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고 유학생들의 수강 여건과 취업 등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틀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습니다. 며칠 전 계속해서 CJ ENM과 딜라이브의 분쟁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블랙아웃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잠시 휴식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자신문에 따르면 CJ ENM과 딜라이브가 채널 송출 중단, 즉 블랙아웃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는데요. 시청자 피해를 우려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재에 따른 결과라고 합니다. 과기정통부와 CJ ENM, 딜라이브는 13일 오후 회의를 열고 내달 말까지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을 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양측은 딜라이브와 CJ ENM은 2020년도 CJ ENM에 대한 기본 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수준에 대해 8월 31일까지 신의 성실에 입각해 원만히 합의하도록 협상, 그리고 8월 30일까지 양사 간 기본 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수준에 대해 서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과기정통부 중재안에 따를 것, 또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방송 채널을 계속 송출하며 정부 중재에 성실히 임할 것, 이 3개의 조항에 합의했다는데요. 늦어도 내달까지 협상 결과를 반드시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사가 협상에 적극 임하되 불발될 경우 과기정통부 중재안에 따른다고 명시, 블랙아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CJ ENM과 딜라이브 관계자 모두 사용료 협상도 적극 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협상이 잘 마무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합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